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오늘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장은 끝났고 시간은 오후 5시인데 아마도 업로드는 내일 15일 화요일 오전 중에 뭐 한 10시 안에 업로드 될 것 같아요. 그 점 좀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 자꾸 주말에 그 화두됐던 것이 뭡니까? 이 전쟁 리스크죠. 이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인데, 여러분들 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위화감에 대한 조성만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이 러시아에서 딱히 침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네가 전쟁을 침공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디로 이 나토 연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유럽을 포함한 이 서방 국가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리적인 위치를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 극단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지도를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아시아 있고, 뭐 여기 일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유럽 있고, 여기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아프리카랑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캐나다, 미국, 브라질이랑 뭐 페루 뭐 이렇게 있겠죠. 보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캐나다하고 요 밑에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페루라든지 그리고 멕시코, 얘네들만 견제를 하면은 상관이 없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리적인 위치상 경제 강국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2차 대전 때 군수물품으로 얘네가 돈을 벌어서 현재까지 경제 1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여기 포함된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기 포함된 이제 러시아라든지 얘네들은 견제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북한 포함해서, 일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분 아닌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전쟁을 위화감을 만들었다라고 보인다 이거죠. 결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침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 이제 구소련 시절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양국 체제로 있어서 냉전 체제가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회상에 대한 부분, 이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인한 성격이 공격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성향도 포함해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일단은 세계적인 그 위치에서 위상이 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충분히 또 서방 국가들 견제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니네들은 내 밑이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명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다만 이 전쟁발 리스크가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으나 전쟁발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기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죠. 바이든이 이번 6월인가요? 5월인가요? 요때 이제 재선에 대한 부분, 그거를 또 검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간에 맞춰서 사실은 요 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잠재적인 리스크를 보유한 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증시에서 해석해 봤을 때 이 증시, 금융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요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를 발목은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저번 영상 보시면 알아요. 저번 주 찍었는데 제가 음식료 관련해서 사료 얘기하면서 미래생명자원 정도 보고, 석유 얘기하면서 가스 얘기하면서 가스 GSE 보고, 그 다음에 석유 얘기하면서 뭐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것들 얘기했죠. 이런 것들 지금 다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급등 지금 싹 다 나와버렸어요. 맞어.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이런 건데,
결국 요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계속 봐주셔야지 보유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만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2차전지 소재가 우리가 뭐 크게 얘기해서 뭐 니켈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결론은 뭡니까? 이게 원자재라는 거예요. 이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 연관된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 비철금속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철금속.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원가, 공급하는 이 원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 측면에서,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될 것이고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죠. 결국 이 원가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잡아야 돼요. 얘들을 잡아야지만 이 증시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결국 제가 보는 것은 이 비철금속 쪽에서는 뭘 봤으면 좋겠냐면은 이구산업, 그 다음에 이 PJ메탈, 요 두 개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켈 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니켈 쪽으로는 이 티플렉스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리튬 쪽으로 탄산 리튬 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는 유일테크너스, 요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요 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눌림 둘 때 그때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갈피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있어요. 사실 뭐 알루미늄 소재 관련해서 사마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기타 뭐 알루코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긴 있는데, 가장 이제 그 흐름이라든지 급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나열한 거니까 요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긴 하지만 한번 눌러줬을 때 잡아내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도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요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